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한입니다. 요즘 너무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서 그런지 유튜브를 제대로 못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유튜브를 제대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청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에어비앤비 준비하시면서 가장 큰 고민 무엇인가요? 바로 청소죠. 특히 에어비앤비를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시고, 또 그 중에는 육아 중인 육아맘 가정주부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분들은 아이를 학교 등교시키고 여유로운 낮 시간대에 내 숙소를 직접 청소하면서 돈도 벌고 청소비도 세이브하고 너무나 좋겠죠.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에어비앤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자동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남성분들, 직장인분들, 부업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에어비앤비만한 게 없죠. 그렇다면 자동으로 수익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면 청소할 때 청소 매니저님을 모셔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구할지 좀 막막하지 않으세요? 청소 업체를 고용하자니 너무 비싸고 용건만 딱 끝내고 가버리고 어떤 사람을 구해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청소 매니저님을 구할 때 어떤 팁이 있냐고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리려고 이번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저는 3호점 청소 매니저님을 만나고 나서 청소 매니저님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분 덕분에 정말 손 하나 안 들이고 제 숙소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걸 확실히 하고 가야 해요. 에어비앤비에서 청소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에요. 에어비앤비 청소는 정말 청소만 한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비품도 채워야죠, 쓰레기도 치워야죠, 이불 빨래도 대신해야죠, 또 청소 중인데 게스트가 들어오면 응대도 해줘야죠. 정말 복합적으로 대응할 게 많습니다. 직접 청소의 장점은 분명해요. 비용 절감되고 퀄리티 관리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특히 초기에는 직접 청소를 하시면서 어떤 포인트들이 중요한지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확장성이에요. 한 채 운영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두 채, 세 채 이렇게 막 늘어나면 어떨까요? 하루에 체크아웃, 체크인이 겹치면 또 어떨까요? 또 내 집이 경기도 쪽인데 서울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매번 청소하러 1시간씩 왔다 갔다 하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도 초기에는 제가 직접 했어요. 그런데 숙소가 늘어나면서 진짜 힘들더라고요. 특히 주말에 여러 숙소에서 동시에 체크아웃 되면 정말 뛰어다녀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에어비앤비를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동 수익을 만들려고 시작했는데 결국 내가 노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청소 매니저님 한 분을 구하는 게 수익 극대화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당근 알바로 청소 매니저님을 모셔요. 당근으로 청소 매니저님을 모신다는 구인 구직글을 작성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하세요. 나의 연령대가 다양하죠. 40대부터 50대 이상의 가정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시고요. 아무래도 이분들의 장점은 오랜 가사 경험으로 살림과 청소 노하우가 굉장히 뛰어나시죠. 전문 청소업체 저리가라 할 정도로 뛰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구인글을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투룸 청소 알바 매니저님을 모십니다 라는 글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적으셔야 하고 정말 귀찮을 정도로 많이 물어보고 따지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숙소 관리 및 게스트 응대 가능하신 분을 구합니다. 주요 업무, 숙소 청소, 비품 보충, 침구류 세탁, 게스트 체크인 응대, 간단한 외국어 소통 또는 번역앱 활용, 장기 근무 가능하신 분 우대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해요. 그래야 단순히 청소만 하려는 분들은 지원을 안 하시고 정말 복합적으로 관리해 주실 분들만 지원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지원자와 인터뷰할 때는 이런 질문을 꼭 하셔야 해요. 게스트가 청소 중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어요? 외국인 게스트가 문의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품이 떨어졌을 때 제가 연락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별 질문을 통해서 그분의 대응력과 책임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과 고려를 잘해야 하거든요. 청소만 잘하시는 분들 모시는 게 아니라 나와 코드가 잘 맞아서 알아서 잘해주실 분을 모셔야 해요. 에어비앤비 청소 매니저님은 단순한 청소 노동자가 아니에요. 숙소 관리자예요. 게스트의 짐 같은 것도 옮기는 걸 도와줄 수 있어야 하고, 심지어 게스트랑 직접 맞닥뜨려서 어느 정도 외국인과 소통도 가능한 분들이라면 더 좋습니다. 물론 외국어를 못해도 휴대폰만 잘 사용할 수 있다면 휴대폰으로 번역 어플 써서 잘 응대할 수도 있죠.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첫째, 꼼꼼함. 청소 자체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비품 체크나 시설 점검까지 세심하게 해주시는지. 둘째, 책임감. 제가 없어도 알아서 판단하고 처리해 주실 수 있는지. 셋째, 소통 능력.
게스트뿐만 아니라 저와의 소통도 원활한지. 넷째, 장기적인 관점. 단순히 알바가 아니라 함께 숙소를 키워나갈 파트너로 생각하시는지. 이런 분들을 찾으려면 조금 더 품을 들여야 해요. 시급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해 드리더라도 정말 좋은 분을 모시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이에요. 앞에서 제가 제 3호점 청소 매니저님을 만나고 나서 청소 매니저님을 보는 눈이 더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고용하는 기준도 정확히 정립됐어요. 제 3호점 청소 매니저님은 중국에 유학도 다녀오셔서 중국어도 굉장히 잘하세요. 什么电梯？没有电梯。电梯吗？地铁吗？不是，就是。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 방문을 하는 나라가 중국인 거 알고 계시죠? 중국인 게스트들이 입퇴실할 때 정면에서 대화로 잘 케어해 주셔서 손이 많이 안 가고 또 제 숙소를 본인 숙소처럼 관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스트가 체크인 전에 일찍 와서 짐을 맡기고 싶다고 하면 제가 연락도 안 받았는데 알아서 응대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도 해주세요. 또 청소하시다가 뭔가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간단한 건 알아서 처리해주세요. 또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 예를 들면 쓰레기 봉투가 다 떨어졌는데 알아서 편의점에서 사다 와 주셔가지고 영수증을 나중에 청구해 주신다든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케어해 주세요. 게스트가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해 주시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난방 점검해야 할 것 같다, 에어컨 청소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먼저 또 제안을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이 청소 매니저님에게도 제 1급지에서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신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에어비앤비에서 청소 매니저님은 단순한 청소 노동자가 아니라 숙소 관리자예요. 자동 수익 파이프라인의 핵심이죠. 둘째, 당근 알바로 구인할 때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명시하고 상황별 대응 능력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셋째, 시급을 조금 더 주더라도 정말 책임감 있고 장기적으로 함께 하실 분을 모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넷째, 좋은 매니저님을 만나면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서 진짜 사업 파트너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어비앤비의 성공은 결국 사람이에요. 좋은 매니저님 한 분이 여러분의 사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당근의 구인 글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지원자들과 인터뷰하면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세워보세요. 여러분들 숙소에도 좋은 만남이 있으시길 바라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